대한민국 경제 신현송이 하는 총재가 된다면? 그림자 속의 거물, 그는 누구인가?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을 쥐고 있는 곳, 바로 한국은행입니다. 현재 이창용 총재가 이끌고 있는 한국은행은 치솟는 물가와 산더미 같은 가계부채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의도 금융가와 전 세계 엘리트 금융인들 사이에서 은밀하게 거론되는 한 이름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다음 한국은행 총재로 온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피바람 혹은 역대급 부의 재편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소문과 함께 말이죠. 오늘의 주인공, 바로 신현송 국제결제은행 조사국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신현송 국장이 도대체 누구인지, 현재 이창용 총재와는 무엇이 다른지, 그리고 만약 그가 한국은행 총재로 임명된다는 충격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 경우 우리 부동산과 주식시장에 어떤 일이 생길지, 혹은 기회 가득한 일들이 벌어질지 흥미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킬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창용 그리고 신현송, 철학의 충돌. 먼저 신현송 국장에 대해 아주 간단히 설명해드리죠. 그는 금융계의 저승사자이자 세계 경제의 의사로 불리는 스위스 바젤 국제결제은행의 핵심 인물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곳에서 연구와 정책을 총괄하죠. 특히 글로벌 유동성과 부채 팽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석학으로 꼽힙니다. 자, 그렇다면 현 이창용 총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창용 총재의 키워드는 연착륙입니다. 이 총재는 국제통화기금 IMF 출신으로 거시경제의 균형을 중요시합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면서도 부동산 PF 연수의 부도나 가계부채 폭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발을 맞추며 충격을 최소화하려 노력하죠. 즉, 환자가 아파도 일단 생명은 유지시켜가며 천천히 고치자는 현실주의적 접근입니다. 반면 신현송 국장의 키워드는 근본적 수술입니다. 그는 부채, 특히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국가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는 암세포라고 봅니다. BIS 자체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이죠. 신현송의 철학에 따르면 고통스럽더라도 거품을 터뜨리고 부실을 털어내야만 경제가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외과 의사와 같습니다. 위기 및 절정, 신현송 총재 등판 시나리오. 자, 이제 흥미로운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대한민국 정부가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신현송을 한국은행 총재로 앉힌다면 음모론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해석할 겁니다. 신현송의 하는 총재 임명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라 이는 BIS와 글로벌 금융자본이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 비율을 자랑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을 강제로 리셋하기 위해 파견한 암행어사 혹은 처형인이다. 만약 이 시나리오가 가동된다면 한국의 부동산과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시장, 자비 없는 거품 붕괴와 영끌 쪽의 비극. 신현송 총재 체제의 한국은행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유동성 공급을 전면 중단할 것입니다. 물가와 환율 방어,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 제거를 명분으로 금리를 무자비하게 인상할 것입니다. 이는 의도된 폭락입니다. 한국 경제의 체질을 갉아먹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강제로 깨부수기 위한 작전이죠. 수많은 부동산 PF 사업장들이 줄도산하고 영끌족들의 매물이 경매 시장에 쏟아지며 강남을 포함한 전국 아파트 가격은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날 수도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거품을 씻어내기 위한 대홍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주식시장 단기적 대폭락, 그리고 외국계 자본의 대규모 헐값 사냥.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금리가 폭등하고 부동산 PF가 터지면 기업들의 자금줄이 마릅니다. 코스피는 단기적으로 피해 금요일을 맞이하며 사천선, 아니 그 아래로 곤두박질칠 겁니다. 개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주식을 던지겠죠. 하지만 바로 이때 진짜 목적이 드러납니다. 한국 경제의 부실이 털려나가고 원화 가치가 바닥을 칠 때 글로벌 거대 자본들이 진입합니다. 빚에 허덕이는 한국의 우량 기업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알짜 주식들을 바닥에서 헐값에 싹쓸이하는 것이죠. 신현송 총재의 엄격한 금융 규제 덕분에 한국 기업들의 투명성은 강제로 높아지고
결국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거대한 V자 반등을 이뤄냅니다. 하지만 그 과실은 바닥에서 주운 외국인들과 소수의 현금, 부자들만이 독식하게 되는 부의 대이동이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는 신현송 국장의 강경한 매파적 성향과 글로벌 금융의 생리를 섞어 만든 시나리오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한 명의 총재가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정치권의 압박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지금처럼 빚으로 쌓아 올린 경제 성장은 언제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모래성 같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이창용 총재의 연착륙 시도가 한계에 부딪히고 누군가가 나서서 신현송 국장과 같은 매운맛 수술을 짚도해야만 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무리한 빚은 줄이고 언제든 다가올 거대한 자산, 폭락장에서 헐값에 줍줍할 수 있는 현금이라는 무기를 단단히 쥐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는 냉혹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거품을 터뜨리는 강제 리셋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서서히 바람을 빼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날카로운 경제 인사이트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